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억만장자 리카루소 후보가 LA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과는 단 1%포인트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렌트 세입자에게 최고 $1,000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렌트비 세금 환급액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지난해 한인경제는 어려움 속에서도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와 배달 등 팬데믹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업종이 많았습니다. 해외 한인들의 복수국적 허용 나이를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금은 65세로 한인들은 연령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네, 4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이비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달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대러시아 제재 동참을 설득하기 위해 모디 인도 총리와 화상 정상회담에 나섰습니다. 회담 도중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 일본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올봄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한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의 대중국 협의체 쿼드 정상회담의 날짜를 처음으로 거론한 겁니다. 그동안 쿼드 정상회담 일정 조율의 걸림돌이었던 호주 총선이 다음 달 21일로 확정돼 불확실성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선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 왔던 윤석열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미국 측과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를 방문하는 계기가 있으면 그때 한국을 꼭 방문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 달 하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윤석열 당선인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갖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쿼드 정상회담 날짜를 전후한 다음 달 23일이나 25일 한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미 양국 간에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2달 앞으로 다가온 LA 시장 선거의 대결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억만장자 리카루소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단 1%포인트 차이로 초박빙 양상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뒤늦게 LA시장 선거전에 뛰어든 억만장자 리카루소 후보의 돌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LA타임스와 UC 버클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카루소 후보는 1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여론조사 대상 유권자의 23% 지지를 획득한 캐런 베스 후보보다 1% 높은 24%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5%의 오차 범위 내에서 1%차 리드지만 상승세가 놀랍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월 달에 실시된 이전 여론조사에서는 베스 후보가 32%의 지지율로 1위를, 카루소 후보는 고작 8% 지지율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주 화요일까지 한 주간 실시됐습니다. 줄곧 2위 자리를 지켜오던 케빈 데레온 LA시 의원은 6%의 지지율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뒤를 이어 조 부스카이노 LA시 의원과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은 2%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렌트 세입자에게 최고 $1,000까지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렌트비 세금 환급액을 10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세입자들에게 세금 환급 혜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렌트 세입자들에게 최고 $1,000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주는 발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환급 발의안이 통과되면 2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개인 세금 보고 때 $500,
그리고 공동보고 시 $1,000까지 환급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을 추진한 스티브 글레이저 주 상원 의원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퇴거 보호가 종료된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위기에 처했다고 글레이저 의원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공공정책연구소는 캘리포니아 세입자는 전국 중간 가격보다 44% 높은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중간소득은 전국 중간소득보다 22%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국채금리 문제로 이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1.6% 밀렸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나 내렸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10년물 국채금리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상하의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2021년 세금 보고를 통해 분석한 한인경제, 어려움 속에 선전했다는 평가입니다. 온라인 판매와 배달 등 팬데믹으로 오히려 수혜를 입은 업종도 많았고 이 다양한 정부 지원금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입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체 한인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했다. 회계 전문가들이 세금 보고를 바탕으로 평가한 2021년 한인 경제입니다. 먼저 온라인 판매와 배달 등 팬데믹으로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는 등 수혜를 입은 업종이 많았다는 분석입니다. 낮은 이자율에 재융자 붐까지 불었던 부동산도 대표적인 수혜 업종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자율이 낮는 바람에 리파이낸스한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부동산 브로커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판매를 하게 되면 수수료 받잖아요. 커미션.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업종의 분들이 좋았더라. 더구나 의류업체들이나 식당들에 지원된 다양한 정부 지원금으로 오히려 자금 상황이 좋았던 기업이 많았다는 겁니다. 팬데믹 기간 온라인 위주로 판매해온 업체들은 그야말로 호황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팬데믹에 직격탄을 받은 여행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탁업 이런 데는 좀 지장이 많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외 다른 비즈니스들은 비교적 그 팬데믹 이전으로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코로나 규제에 묶여 영업이 제한됐던 분야는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여행업과 세탁업, 그리고 미용과 네일업계는 폐업이 속출하고 전업도 잇따랐습니다. 사실은 이제 세탁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이발소 이런 데 분들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특히 뭐 공연을 하는 이제 왜 사회 보는 사람들, 그다음에 파티하는 사람들, 호텔 이런 데 되게 힘들었죠. 급등한 물류 비용에 무역 분야의 수입 수출업은 아직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으로 비즈니스 하셨던 또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들은 비교적 선전한 그런 2021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수출입하는 그 비즈니스들은 프레이 코스트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전문가들은 올해는 코로나 규제가 사실상 사라지면서 대부분 한인 비즈니스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해 LA 한인타운 7가에 자전거 전용 차선이 설치됐습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됐지만 지역을 오가는 차량 운전자들은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LA 한인타운 7가를 중심으로 5블락 구간에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선. 자전거 전용 차선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선을 옆에 두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눈에 띕니다. Really all that safe to ride on the street. I mean, we just had like a police officer hit. Yeah, and it was like hit and run, but they caught the guy later on after the fact. 교통사고를 높일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좁아지니까 오히려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있긴 하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기는 하고 바이크 레인이 있는데도 바이크 레인 안 지키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전거 분들 피해가는 것도 조금 버겁기도 하고요. 자전거 전용 차선을 만들기 위해 차선 간격을 줄여 추돌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운전자들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자동차 이용 도로가 좁아져 반대에서 오는 차량과 추돌 사고 위험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자전거 레인을 갖다 없앤다고 해서 투레인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 암만 해도 그 자전거는 보호해줘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항상 보고 다닙니다만은 암만 해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겠네요. 더구나 출퇴근 시간이면 좁은 차선 때문에 교통체증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설치된 자전거 전용 차선. LA 교통국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4월 11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이 103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LA 한인사회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꺼이 내 한몸을 바쳤던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김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이민선조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척박한 이민 생활 속에서도 이민선조들의 독립의지는 불타올랐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3주년의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민회가 독립기념 자금을 많은 돈을 우리가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부가 있게 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운영자금의 상당 부분은 대한민국민회가 활동했던 미주 한인사회의 몫이었습니다. 열악한 시대에도 독립정신만은 또렷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언제 독립이 오겠냐는 물음에 오늘에 일하여 이루지 못하면 내일에, 금년에 일하여 이루지 못하면 내년에, 언제든지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모든 임시정부의 선열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칩니다. 임시정부의 독립정신은 103년이 지난 오늘 미주 한인사회에서 나라사랑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최석호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 등 100여 명의 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그동안 많은 한인들이 요청해 왔었죠. 해외 한인들의 복수 국적 허용 나이를 지금의 65세에서 55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석기 재외동포위원장은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해외에서 거주하다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 회복 신청을 하는 경우 허용 연령을 만 55세 이후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김 의원은 재외선거에서의 단체선거운동 허용 등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네, 지난해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가 2000년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해 신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이민자 수는 12,200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그 전해에 비해 24.7%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민을 결심하는 한인이 적었고 이민 서비스국이 폐쇄되는 등 이민 업무가 많이 밀렸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률은 2016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자 한미가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해왔는데 첫 주자는 핵 추진 항공모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무력 도발할 징후가 짙어지면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은 이번 주 동해로 가서 훈련을 벌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의 현재 위치는 동중국해의 남쪽 바다입니다. 뱃머리를 북동쪽으로 돌려 다음 목적지를 향해 이동을 시작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SBS에 링컨 항모가 이번 주 중반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한국 정부뿐 아니라 인수위와도 논의했다며 링컨 항모가 동해에서 계획에 따라 훈련과 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항모의 동해 진입은 북한이 ICBM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잇따라 감행하던 지난 2017년 11월 항모 3척이 동해에 집결한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ICBM 추가 발사 또는 7차 핵실험을 실시할 징후들이 포착되는 가운데
최첨단 F-35C 스텔스 전투기 등이 탑재된 링컨 항모의 동해 진입은 그 자체로 강력한 대북 압박입니다. 링컨 항모는 동해 남쪽 바다에서 일본 해상 자유대와 북상에서는 우리 해군과 각각 연합 해상 훈련을 벌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후 바로 돌아가지 않고 함재기를 동원한 지상 표적 타격 훈련과 풍계리 핵실험장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대상으로 정찰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고스트건, 유령총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유령총은 사용자가 부품을 사들인 뒤 직접 조립해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유령총은 완제품 총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일련 번호가 없어 추적이 어려웠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으로 최근 6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규제에 따라 앞으로는 총기 부품에도 일련 번호가 부여되고 이 부품 판매도 허가받은 거래상이 구매인의 신원 확인 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제 저녁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맨홀이 폭발하는 사고가 나 시민과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뉴욕 소방국은 43번가와 7, 8번 애비뉴 사이 구역에 맨홀 3개에서 화재가 나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국은 지하 공간에 가스가 누전 등으로 점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국은 화재가 난 주변 지역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하고 환기 작업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에서의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제36 해병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상자가 여단 병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탄약이 바닥나고 있어 오늘이 아마도 마지막 전투가 될 것 같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로 러시아가 최우선 공략 목표로 삼고 포위 공격을 계속해온 곳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총공세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적들이 동쪽에서 공격 준비를 거의 마쳤으며 곧 공격이 시작될 걸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서방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총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U는 27개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gemeinsam als Freunde der Ukraine diese Waffenlieferung in Zukunft intensivieren werden.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와 대면 회담을 가지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네함머 총리 측은 회담 이후 우호적인 회담은 아니었다, 어려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서 화상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설명하면서 한국의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 소식은 한세영 기자입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군복 티셔츠 차림으로 우리 국회 화상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끔찍한 실상부터 전했습니다. Одних тільки освітніх об'єктів на сьогодні знищено вже 938. Лікарень знищено майже 300. 그러면서 러시아의 최종 목표가 단순한 영토 강탈에만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Цілеспрямовано шукали вчителів і будь-яких людей, пов'язаних з армією і функціонуванням держави, активістів і журналістів, усіх, хто виховував і захищав національну ідею. 이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Ми потребуємо літаків, танків, інша бронетехніка, артилерійські системи та боєприпаси. І у вас є те, що може бути незамінним для нас. 우리 정부는 그동안 방탄 헬멧과 모포 등 비살상 군수 물자와 의료 용품 등은 지원해왔지만 살상 무기 지원은 제한해왔습니다. 연설 후반부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총공세가 이어지는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현장 영상을 재생했는데 심폐소생술을 받는 아이와 눈물 흘리는 여성 등의 절박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15분 동안의 연설이 끝난 뒤 여야 의원들은 모처럼 함께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상하이가 봉쇄된 지 벌써 보름이 지났지만 이 코로나는 잡히지 않고 식료품 부족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하이에 있는 한인들과 유학생들의 고통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송투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상하이의 방역 요원들이 집 대문마다 봉인 종이를 붙입니다. 일부 지역의 주민들이 봉쇄에도 밖으로 나오고 있다며 집에서 아예 나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상하이 고속도로에는 대형 트럭에 숨어 탈출하는 주민을 잡기 위한 초음파 탐지기가 설치됐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벌써 16일째지만 상하이의 코로나19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감염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2만 6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는 감염 위험이 있다며 주민들의 식료품 공동구매를 중단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상하이 주민들은 사둔 식료품은 떨어지고 온라인 구매도 힘들어 공동구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우리 교민들도 식료품 등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했더니 단지 내 하시는 분이 기저귀를 한 2봉지 정도는 나눠줄 수 있다 해서 일단 받았고, 우유 같은 경우도 주문은 일단 해놨고 아직은 못 받았습니다. 봉쇄 장기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조리기구도 없이 자취하는 일부 유학생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하루에 한 끼 컵라면으로 때우고 있어요. 채소 같은 재료는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도구가 없으니까 쓸 수가 없고 즉석 밥이나 그런 걸 지원을 해줬으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상하이 유학생들을 구해달라는 청원도 제기됐습니다. 상하이시는 구역을 나눠 봉쇄를 완화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고 약 60%의 지역은 봉쇄가 유지됩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LA 한인회가 단 한 달 만에 모인 성금 6만 5천여 달러를 우크라이나 교민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무사히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장은 이 구호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다음 달 2차 방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LA 한인회가 우크라이나 고려인 피난민을 방문해 성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LA 한인회 제임스 한 회장과 화랑청소년재단 박윤숙 총재는 지난 9일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많은 인접국 몰도바에 도착해 피난 생활 중인 고려인 동포들을 만나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 모금 총액은 67,495달러며 앞으로도 추가로 성금을 모을 예정입니다. 차량 탈취 혐의로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탈옥해 경찰이 비상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올해 34살 오스카 오르즈코가 지난 9일 밤 10시쯤 커뮤니티 리엔트리 프로그램 시설에서 사라졌다며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오르즈코는 지난 2020년 6월 차량 탈취와 총기 발포 혐의를 받고 LA 카운티에서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돈세이 게이빌이라는 동성애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한 뒤 이 같은 움직임이 다른 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엘라베마와 오하이오, 루이지애나, 텍사스주 등 최소 12개 주가 학교에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을 주제로 한 커리큘럼을 사용하거나 이를 토론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강식품의약국이 제네럴 밀스사의 럭키참 시리얼을 조사 중입니다. FDA는 럭키참 시리얼을 먹은 후 메스커움과 설사, 구토를 했다는 100명의 소비자가 보고된 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품에 대한 공식 리콜은 없습니다. 샌호세 브레넌고의 한국어반이 개설됩니다.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은 오는 가을 학기부터 브레넌고의 한국어반 수업이 시작된다면서 지난 2018년부터 브레넌고 한국어반 개설을 추진해왔던 것이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내 미 정규학교 한국어반은 총 9개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론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불복 행위라며 총력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입니다.
6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경찰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후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도 불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민주당 지도부는 집단 행동에 나선 검찰 수뇌부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거냐며 공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검찰은 사회 정의를 지키는 곳이지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검찰의 도를 넘은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의 목표는 합리적 수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거라며 입법 강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대선 불복 의도냐고 발끈했습니다. 결국 대선 패배에 대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 부부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거라며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 물리적 저지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협치를 다짐했던 여야 관계가 급냉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지검장 회의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대검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반대 입장을 밝혔던 김호수 검찰총장은 전국 지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사 기능이 폐지되면 직을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7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지검장들은 수사권 폐지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형사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회의 전 알려진 안건은 검수완박 대응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두 가지였지만 수사를 못하게 되면 수사 공정성, 중립성 논의는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안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전체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형국인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여당의 법안 추진 움직임을 더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합니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취임식에 공식 초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납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5월 10일 취임식에 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뜻을 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당선인은 앞서 박 전 대통령이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첫 지역 순회에 나선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도 그 선거운동하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싹 풀어야 돼. 그래야 사업을 하지. 공무원들이 앉아갖고 따지는데 누가 돈 들고 여기 기업 만들러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취임식 슬로건을 확정했습니다. 검토해온 BTS 초청은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한정된 취임식 준비 예산을 가지고 BTS라는 세계적인 아이돌 스타를 모시는 데는 저희들 또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BTS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대통령 취임식은 법정 국가행사라며 전혀 부합할 수 없는 평가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입니다. 이를 맞아 새로운 자료들이 공개됐는데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베이징 김지성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944년 2월 약산 김원봉이 중국 정부 실력자인 국민당 비서장 오철성과 나눈 대화 기록입니다. 김원봉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소수가 장악하고 있는 정치기구로 소수의 교민을 대표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제 시라카와 대장 폭사 사건, 즉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폭탄을 던진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언급한 뒤 교묘한 수단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다. 진정한 혁명가는 쓰지 않는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중요 인사 한두 명이 암살됐다고 국책을 바꾸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에는 백범김구 계열의 한국독립당과 김원봉 계열의 조선민족혁명당이 공존하던 상황. 김원봉은 이런 논리를 들어가며 조선민족혁명당에도 별도의 활동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 통합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임시정부 내부의 당파 분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열단장을 지내며 23차례 폭탄 투척과 요인 암살을 주도했던 김원봉이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비판한 건데 김원봉은 조선 의용대를 이끌고 광복군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만주로 들어가 우리는 조선혁명군과 연합해서 우리의 조국으로 진입하려 하는 것입니다. 김원봉 연구학자들은 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한 투쟁의 한계를 느껴 군대를 조직해 조직적인 투쟁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윤봉길 의사 폄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습니다. 김구 계열과 김원봉 계열은 항일 노선과 사상적 차이, 활동자금 배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한 주된 이유로 임시정부의 내부 분열을 꼽은 중국 국민당 문건도 새로 공개됐습니다. 베이징대 한반도 연구센터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처음 공개한 자료로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요즘 지구촌은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인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 전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고현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 플라스틱이 암 전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몸속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암세포 성장과 전이를 가속화하고 항암제의 내성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각종 일회용품에 널리 쓰이는 폴리스틸렌을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든 뒤 위암 환자의 위암 세포주에 4주 동안 노출시켰는데요. 그 결과 폴리스틸렌에 노출된 위암 세포는 노출되지 않은 위암 세포에 비해서 최대 74% 더 빠르게 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세포로의 전이도 3.2배에서 최대 11배 많았는데요. 더군다나 이 폴리스틸렌에 노출돼 증가한 암 줄기세포 유전자는 다양한 항암제에서 내성을 가지는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의학저널 테라노스틱스에 실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요식업계를 위한 그랜트가 또 제공됩니다. 남가주 게스컴퍼니는 요식업계를 위해 $52만 5천 달러를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만 이하인 요식업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이 여성업주 그리고 아시안을 포함한 유색인종 업주들에게 우선 지급됩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